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후진국 한국으로 결정을 할 수 있지? 정말 끔찍해! 여기 한국을 경멸하는 영국의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영국 명문가의 후손으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는데요. 평생 영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던 그녀가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결정에 부모님은 눈물을 흘렸고 친구들과 선생님은 경악을 했습니다. 부모님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녀의 충격적인 결단. 그녀는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걸까요? 코리아 파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터너입니다. 저는 항상 영국의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믿어왔어요.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 아버지는 국회에서 일하시는 중요한 정치인이시고 어머니는 교육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가문의 이름은 옥스퍼드 대학교 명판에도 새겨져 있었어요. 런던은 항상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회색 하늘, 아름다운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수세기의 전통이 저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었어요. 교내 강당에 앉아 교복 치마를 매만지고 있는데 해리스 교장 선생님이 앞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항상 중요한 발표를 하실 때면 하시던 것처럼 목을 가다듬고 안경을 살짝 고쳐 쓰셨어요. 올해의 학술 여행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교실은 즉시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이 아니라고요? 실망감과 걱정으로 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거기 위험하지 않아? 제 옆에 있던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서울이 어디에 있는지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수학 수업을 같이 듣는 제임스가 친구에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촌이 그러는데 북한 때문에 미사일 대피 훈련도 한대. 조용한 교실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대피소로 달려가는 공포 속에 사는 나라를 상상했습니다. 이건 제가 꿈꿔왔던 파리로의 우아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리려고 상상했던 로마 유적이나 이탈리아 미술관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상한 음식도 먹게 할 거야. 티모시가 웃으며 말했고 다른 아이들도 긴장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 소피아를 바라보며 그녀도 제 공포를 함께 나눌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소피아가 다른 사람들이 돌아볼 만큼 큰 소리로 말했어요. 서울의 거리는 밤에도 런던보다 안전하대. 그리고 K-팝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어. 제가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제 편이어야 했어요. 우리는 몇 달 동안 함께 에펠탑을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왔었는데 말이죠. 해리스 교장 선생님이 일본과 한국 중에서 투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사람들에게 일본을 선택하도록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적어도 일본에는 제가 좋아하는 스시와 벚꽃이 있었거든요.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거의 비슷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숙사 방에서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했어요. 그분들이 제 실망감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저는 침대에 털썩 누우며 불평했습니다. 유럽이 문화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잖아요. 한국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동의해 주실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버지의 얼굴에는 관심의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건 사실 아주 멋진 기회란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고 시험 점수도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야. 그들의 기술은 정말 놀랍단다. 저는 제가 얼마나 불행한지 보여드리기 위해 극적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이건 제가 원하던 게 아니에요. 이건 유럽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우리를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데려가기도 한단다. 그때는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 몰랐습니다. 여행 전 몇 주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다른 학생들이 한국어 문구를 배우고 한국 드라마 추천 목록을 다운로드하는 동안 저는 고집스럽게 제인 오스틴 소설을 읽으며 마치 유럽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배우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음식을 시도하고 싶지도 않았죠. 제가 이미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나라에 대해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 너무 유치하게 굴고 있어. 소피아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연습하며 어느 저녁에 말했어요. 적어도 열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잖아. 나 열린 마음 있어. 저는 반박했습니다. 중요한 곳들에 대해서는 말이야. 출발 전날 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티백, 비스킷 패키지, 심지어 인스턴트 라면까지 넣었어요. 작은 영국 국기를 옆 주머니에 끼워 넣었습니다. 여권 사진을 바라보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고, 너무 다르고, 너무 낯선 곳이었어요. 영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의 방식이 옳은 방식, 최고의 방식이라는 것에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곳을 방문해야만 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14시간의 비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여행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신나게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어 문구를 연습하는 동안 저는 헤드폰을 끼고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제가 두렵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위험하면 어쩌죠? 음식을 못 먹으면 어떡하죠? 길을 잃고 표지판을 하나도 읽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인천국제공항으로 착륙하기 시작할 때 소피아가 저를 툭툭 건드려 깨웠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도시를 기대했는데 대신 아름다운 해안선과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개발도상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넌 모든 걸 놓치고 있어. 소피아가 제 이어버드 하나를 빼면서 말했어요. 적어도 안녕하세요 정도는 배워보라고. 막 대답하려는 순간 통로 건너편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인 승무원이 저에게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따뜻하고 향기 나는 수건을 제 손에 건네며 당신이 긴장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녀의 친절함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나 명백했는데도 그녀는 제가 환영받는 느낌이 들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었어요. 작은 부끄러움이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공항은 히드로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유리 천장, 벽을 타고 자라는 살아있는 식물들, 그리고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음악과 함께 깨끗하기 그지없었어요. 모든 것이 차분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입국 절차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얼굴과 여권을 스캔하는 자동 게이트로 걸어가서 통과했습니다. 긴 줄도 없고 질문을 던지는 엄격한 직원도 없이 부드러운 기술과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웃는 안내원들만 있었어요. 이게 맞나? 저는 소피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그렸던 후진국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뭘 기대했던 거야?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흙집이라도? 제 휴대폰은 학교보다 더 빠른 무료 공항 와이파이에 즉시 연결되었어요. 얼굴 역할을 하는 화면이 달린 작은 로봇이 우리 그룹에게 다가와 여러 언어로 안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로봇이 레스토랑, 화장실, 환전소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신기하게 지켜보았어요. 현지 가이드인 김 선생님이 출구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머무는 동안 많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호텔로 데려간 버스에는 깨끗한 가죽 좌석, 개인 화면, 그리고 휴대폰 충전 포트가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넓은 고속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멀리 산들이 보였습니다. 서울은 좁은 거리와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 런던과는 전혀 달랐어요. 여기 모든 것은 새롭고 정돈되어 있으며 미래지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 선생님은 우리를 저녁 식사를 위해 광장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좁은 시장 골목을 걸으면서 저는 보이는 것, 들리는 소리, 그리고 냄새들에 압도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카운터 바로 앞에서 음식을 요리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끓어오르는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공기는 매콤한 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뭐든 시도하기가 두려웠어요. 음식이 저를 아프게 하면 어떡하죠? 제대로 먹는 방법을 몰라서 창피를 당하면 어떡해요? 김 선생님이 제 망설임을 눈치채셨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갑한 데로 안내했는데 거기서는 나이 지긋한 여성이 밝은 빨간 소스에 작은 떡을 익히고 있었어요.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김 선생님이 작은 종이 접시에 담긴 쫄깃해 보이는 소스 덮인 떡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떡볶이라고 해요. 한국의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이죠. 저는 실망할 준비를 하며 아주 작게 한 입 빼어 물었어요. 그런데 제 입안에는 새로운 맛이 가득 찼습니다. 달콤하고 매콤하고 쫄깃하며 제가 전에 맛본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달랐어요. 이상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가판대를 운영하는 아주머니가 제 반응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친절한 미소로 주름졌어요. 그녀는 부산하게 움직이며 따뜻하고 달콤한 팬케이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호떡, 김 선생님이 통역했습니다. 서비스. 이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 달콤한 팬케이크를 들고 서서 그 여성의 친절함에 당황했어요. 왜 그녀는 저에게 무료 음식을 주는 걸까요? 제가 그걸 받을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작은 인사로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제 목에 무언가 뭉클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저는 더 많은 음식들을 시도했어요. 바삭한 해물파전, 맛있는 만두, 그리고 달콤한 식혜. 각 가판대 주인들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그들은 자부심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들지 못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공항은 히드로보다 더 현대적이었고 거리는 런던보다 더 깨끗했으며 음식은 맛있었고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꺼내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어. 어쩌면 나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 제 창문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살아있고 활기차며 제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흥분과 부끄러움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장소에 대해 더 많이 발견하고 싶은 흥분과 기회를 주지도 않고 싫어하기로 결심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말이죠. 내일 우리는 한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약속했어요.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국에서 단 하루 만에 저는 런던에서의 제 세계가 얼마나 좁았는지, 그리고 제가 아직 얼마나 많이 배워야 하는지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세 번째 밤, 소피아가 저녁 식사 후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며 저를 반 친구들이 모여있는 작은 그룹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저희 선생님이신 베넷 선생님이 호텔 입구 근처에서 그들과 함께 서 계셨습니다. 우리 서울의 밤을 경험하러 저녁 산책을 갈 거야. 소피아가 설명했어요. 베넷 선생님이 해리스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받으셨대. 시계를 확인해보니 이미 밤 9시 30분이었습니다. 걱정으로 뱃속이 조여오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부모님이 이렇게 늦게 외출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단체로 다니더라도 어둠이 내린 후의 도시 위험성에 대해 항상 경고를 받곤 했었는데 말이죠. 안전한 거야? 저는 소피아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눈을 굴리며 계속해서 저를 끌고 갔어요. 밖에 나오니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상쾌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화려한 간판과 밝은 상점 디스플레이로 빛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인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 함께 웃고 있는 10대들, 쇼핑백을 들고 혼자 걷고 있는 여성들이 보였어요. 이제 거의 밤 10시인데요. 저는 베넷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정말 괜찮을까요? 그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서울은 세계 어느 대도시보다도 범죄율이 낮은 곳 중 하나야. 대중교통은 자정까지 운행하고 상점들은 늦게까지 열려 있으며 어디에나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저희는 모든 가게가 아직 문을 열고 있는 쇼핑 거리를 걸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작은 식당과 카페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어요. 아무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런던에서처럼 어깨 너머를 살피거나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젊은 여성이 휴대폰을 보면서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휴대폰을 낚아채일까봐 걱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중학생 여자아이들 무리가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킥킥거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밤 11시였어요. 런던에서는 지금쯤이면 집에 가려고 서두르고 있을 텐데 저는 소피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녀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이건 단지 멋진 기술이나 맛있는 음식에 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거야. 계속 걸으면서 저는 런던과 다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하기 그지없었어요. 쓰레기도 낙서도 없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무료였고 깨끗했으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지하철역도 제가 익숙한 지저분한 런던 지하철역보다는 쇼핑몰처럼 보였습니다. 자정이 되자 저희는 호텔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분주했어요. 제가 본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실제로 런던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불필요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제 꿈속까지 따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버스는 저희를 한국의 명문 과학고등학교로 데려갔어요. 저는 영국식 교육보다 못할 거라고 짐작했던 곳에 대해 예의 바르게 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학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수상들과 유명한 작가들을 배출해낸 곳이니까요. 한국 학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제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고 밝았으며 넓은 복도와 큰 창문들이 있었어요. 유리 진열장에는 수학, 로봇공학, 과학 분야의 국제대회에서 받은 트로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본 것보다 더 많은 국제대회상들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훌륭한 영어로 저희를 맞이하시고 학생 가이드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 가이드는 지우라는 이름의 소녀였어요. 그녀는 단정한 교복을 입고 완벽한 자세와 자신감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오늘 제가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영어 실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말했는데 바로 제 놀라움에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어요. 저는 중국어와 기초 독일어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어떤 언어를 공부하시나요? 제가 공부하는 유일한 외국어인 프랑스어에서의 평범한 성적을 생각하며 저는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빨리 주제를 바꿨어요. 올해 어떤 과목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고급 미적분학, 양자물리학, 생화학, 한국문학, 영문학, 그리고 중국어요. 그녀는 마치 자기 나이, 또래에게는 이게 완전히 정상인 것처럼 무심하게 나열했어요. 제 입이 거의 벌어질 뻔했습니다. 런던의 제 학교에서는 대학에 가기 전까지는 양자물리학이나 미적분학을 접하지도 않을 거예요. 교실들을 지나가면서 저는 안을 들여다봤는데 학생들이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에게 더 적합해 보이는 복잡한 방정식을 풀고 있었습니다. 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로봇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고 있었어요. 다른 교실에서는 다른 나라 학생들과 화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래와 세계와의 연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지우는 저를 학교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제 학교에서 먹던 것과 같은 실망스러운 음식을 기대했어요. 축축한 감자튀김, 정체불명의 고기, 그리고 너무 익은 채소들. 대신 저는 여러 작은 접시가 있는 트레이를 받았습니다. 밥, 구운 생선, 국, 그리고 적어도 5가지 다른 채소 반찬들. 디저트로는 신선한 과일이 있었고 마실 것으로는 보리차가 있었어요. 이게 평소 점심인가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절한 영양 섭취는 뇌 발달과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저희 정부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죠. 저는 제 명문 런던 학교에서 제공되는 기름진 피자와 감자튀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제가 영국보다 덜 발전된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더 나은 음식, 더 나은 시설, 그리고 더 발전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점심 후, 저는 지우의 수학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이해하기 시작도 못할 미적분학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한국 학생들은 손을 들고 생각을 요하는 질문을 하고 자신감 있게 방정식을 풀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행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수업 사이에 그들은 제 학교 학생들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으로 서로에게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음악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많은 압박감을 느끼지 않나요? 지우의 다음 수업으로 걸어가면서 물었습니다. 물론 압박감은 있죠. 그녀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저희 학교에는 웰니스 프로그램도 있어요. 상담 서비스도 있고 매일 체육 수업도 있죠. 정신 건강이 학업 성취만큼 중요하다고 배우고 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마음은 제가 본 모든 것들로 인해 어지러웠습니다. 한국 학교는 단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면에서 런던의 제 학교보다 더 나아 보였습니다. 더 발전된 학업, 더 건강한 음식, 더 새로운 시설, 그리고 성취와 웰빙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라타면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쉽게 무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잘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것들에 대해 제가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1시간이 넘게 일기장에 글을 쓰며 제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육에 대해, 어떤 나라들이 선진국이고 어떤 나라들이 아닌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의문시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곳인지도 몰라? 그리고 어쩌면 영국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어. 저희 비행기는 흐리고 이슬비가 내리는 오후에 히드로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놀라운 2주 후에 런던으로 돌아오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은 맑고 사람들로 붐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짜증난 표정으로 서로를 밀치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권 심사줄은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이상하게도 뒤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입국 관리 직원이 지루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제 여권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집. 이 단어는 저를 행복하게 해야 했지만 대신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어요. 런던은 항상 제 전체 세계였습니다. 영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는 것에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한국의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놀라운 기술, 멋진 학교들, 그리고 늦은 밤에도 느껴지는 안전함까지. 공항에서 저희를 태운 학교 버스는 한국의 고급 버스들에 비해 허름하게 느껴졌어요. 창문 밖으로 런던의 건물들은 낡고 더러워 보였습니다. 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며 모든 것을 회색으로 그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돌아오니 좋아? 소피아가 제 얼굴을 주의 깊게 살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익숙한 장소들을 다시 보게 되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런던을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학교로 돌아온 첫날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역사적인 건물이 이제는 필사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였어요. 창문은 바람에 덜거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난방 시스템은 교실을 너무 덥거나 너무 춥게 만들고 있었어요. 컴퓨터실 수업 중에 와이파이는 계속 끊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제 쟁반을 내려다보았어요. 기름진 치즈가 올라간 피자 한 조각, 축축한 감자튀김, 그리고 작은 양의 과도하게 익은 완두콩. 한국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학교, 점심 식사 후에 이 음식은 슬프고 건강에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전에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그날 오후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나이 많은 10대들이 다가올 때 얼마나 빨리 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지 알아차렸어요. 어두운 골목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 자동으로 길을 건너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안전 습관들은 제게 너무 정상적이어서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두려움이 필요 없었던 서울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그날 저녁,
부모님은 제 여행에 대해 모든 것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며 거실에서 차 한 잔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거기 학교들은 대학 수준의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들은 여러 언어를 구사해요. 식당 음식은 마치 건강한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공손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거 정말 좋아 보이는구나. 하지만 우리의 풍부한 역사와 전통은 없겠지. 지하철 시스템은 런던 지하철을 구식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밤에 혼자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셨어요. 엘리자베스, 한국에 꽤 매료된 것 같구나. 내가 여행을 즐겼다니 기쁘지만 집으로 돌아온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 않니? 그 질문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돌아온 것을 고맙게 생각했을까요? 가족과 국가를 사랑했지만 제 눈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가능성들에 열려 있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 모든 것을 비교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느린 인터넷, 구식 교실, 평범한 급식, 그리고 특히 어두워진 후에 혼자 안전하게 걸을 수 없다는 느낌까지. 런던은 항상 제 전체 세계였지만 이제 그 세계가 가능한 것들 중 단지 작은 한 버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님께 거실에서 저와 함께 앉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제가 몇 주 동안 연구해온 웹사이트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트북을 열 때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국제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마치고 싶어요. 학교 홈페이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화면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끝없이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찻잔이 입술로 가는 도중에 멈췄고 아버지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엘리자베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건 엄청난 변화야. 내 미래는 항상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왔잖니?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들은 여전히 거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는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환경에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연구한 모든 것을 보여드렸어요. 국제 커리큘럼, 현대적인 시설, 글로벌 관점, 그리고 서울에서의 청소년 안전 통계까지. 부모님이 물어보실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분들은 즉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을 하셨고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셨습니다. 심지어 학교 입학 담당자들과 화상 통화를 주선할 것도 제안하셨어요. 3개월간의 토론, 지원서 제출, 그리고 준비 끝에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서울국제아카데미의 학생으로요. 제 기숙사 방에서는 한때 너무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약속으로 가득 찬 도시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첫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서울 위로 떠오르는 해를 지켜보았습니다. 도시는 이미 직장과 학교로 향하는 사람들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효율적인 지하철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산들이 현대적인 건물들의 아름다운 배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새 학교 일기장을 열고 적었습니다. 저는 단지 한국에 반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살고 있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저는 20개 다른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문화와 대륙을 넘나드는 우정을 쌓고 있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단지 좋은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영국을 사랑해요. 그곳은 항상 제가 누구인지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요. 때로는 가능할지도 모르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항상 알고 있던 것을 뒤로하는 것이 가장 용감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제 여정은 제 유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런던에서 볼 수 있었던 것 너머로 제 시야를 넓히는 것이었어요. 제 한국어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시듯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영혼을 얻는 것과 같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불공정하게 판단했던 곳에 마음을 열음으로써 저는 단지 새로운 집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그리고 저 자신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찾았어요.
제 이야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여정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익숙한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때로는 그 편안함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의 경계를 넘어설 때 시작됩니다. 한 어린 소녀가 자신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품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멀리 떠나야만 우리가 속한 곳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낯선 곳에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영혼을 얻는 것과 같다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세계는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편견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